안녕하십니까?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100세 명의입니다. 이제는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골 100세, 유병장수란 말 들어보셨나요? 몸이 망가지고 아픈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 너무 괴롭겠지요? 오늘은 그중 가장 중요한 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정보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유명한 의사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 돌연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황망히 가셔서 참으로 안타까워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오시느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용히 다가오는 심장 돌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매년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2만 8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에 77명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자연식품 하나가 이런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연구와도 연결된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3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심장 돌연사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젊다거나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심장 돌연사란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이내에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분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대 이후 심장 돌연사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70대에는 50대에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위험한데 여성보다 2.5배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정도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실제로는 심장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태진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65세였지만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정말 활동적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응급실로 갔지만 의사가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김태진 씨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슴이 조금 답답한 적은 있었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심장 돌연사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1분에 약 70번,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 근육이 갑자기 괴사하면서 돌연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관의 탄력성과 혈액순환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바로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을 자연식품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것이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물질입니다.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의 발견인데 이 작은 분자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무엇이냐면 우리 혈관 내벽에서 만들어지는 가스 형태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을 넓은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아그라라는 약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약은 심장약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협심증 치료제로 말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수년간 연구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남성의 발기부전 개선 효과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해보니 모든 것이 산화질소 때문이었습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리다 보니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아그라는 심장약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지금도 심장질환 치료에 산화질소의 역할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산화질소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히 생성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심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높은 사람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산화질소 생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산화질소 생성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이철호 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이신 이철호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협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혈관이 60% 정도 좁아졌습니다.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이철호 씨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갑자기 심장병이라니 밤잠을 못 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스텐트 시술을 권했지만 이철호 씨는 자연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치유 공부를 하던 아들이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는 특별한 자연식품을 권했습니다. 아들이 권해준 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한 지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60% 좁아졌던 혈관이 40%로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가 정말 신기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철호 씨는 지금은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완전히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식품이 정말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연식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것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깨와 들기름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요즘 오메가 영양제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적어도 1대2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대인은 최대 1대12 정도로 아주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각종 첨가물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는데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들깨로 균형을 잡아갈 것을 적극 권합니다. 특히 산화질소 생성에 필요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A. 들깨가 무엇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작은 씨앗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 앞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들깨는 정말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식물입니다. 한 알의 무게가 고작 2m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씨앗에서 나오는 들기름에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마법 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연어나 고등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 바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타민이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토코페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비타민이는 우리 몸의 녹을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간을 보호해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고 로즈마린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싹 가라앉혀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작은 씨앗 하나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들깨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3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그 유명한 올리브 오일보다 무려 200배나 높다고 나왔습니다. 200배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들깨의 성분들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노벨상 받은 물질 말입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혈관 확장제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볶지 않고 그대로 짠 생들기름이어야 합니다. 볶은 들깨로 만든 기름은 고온에서 오메가3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들기름만이 온전한 영양 성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이순자 씨는 48세 때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가면 심장병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들기름을 매일 먹어봐라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신기합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셨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온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주변 친구들은 다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는데 나만 아무 약도 안 먹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혈관 관리를 위해 먹는 음식을 말씀드렸더니 공감하시더라고요. 생들기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들깨와 생들기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와 생들기름이 어떻게 심장을 보호하고 돌연사를 예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니까 안심하십시오.
먼저 혈관 건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들깨와 생들기름은 이런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압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0%나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15%나 늘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화질소 생성 촉진 효과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돌연사 예방의 핵심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4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심장질환 발병률이 23%나 줄었고 심장마비 위험은 35%나 감소했습니다. 부정맥 발생률도 28%나 줄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갑작스런 심정지 예방 효과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철민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박철민 씨는 3년 전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가 혈관이 70% 정도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시술해야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시술을 받았지만 의사가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그때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원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친구의 권유로 생들기름의 심장 보호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는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술을 받고 동병상련을 같이 한 친구의 권유이니 받아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워낙 간절한 마음에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물 요리에 생들기름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들깨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70% 막혔던 혈관이 50%로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관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박철민 씨는 등산도 무리 없이 하고 계시고 혈관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볶지 않은 생들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들기름 중에는 볶은 들깨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드시 생들기름 또는 냉압착 들기름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생들기름 섭취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들기름은 샐러드나 나물 무침에 뿌려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나 콩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맛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죽이나 국물 요리의 마무리로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미역국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에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술 하나면 대략 15ml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로는 들깨죽을 끓여 드시거나 들깨탕을 끓여도 좋고 각종 나물의 양념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들기름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식후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기상 직후 뜨거운 물에 찬물을 약간 섞은 음양탕을 드신 후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쉽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광병에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개봉 후에는 2개월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된 기름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십시오. 생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과도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서 드시면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단점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천연 오메가3 공급원이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산화되기 쉬워서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고 견과류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들기름을 구매하실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큰 용량을 사서 오래 두고 드시는 것보다는 작은 용량을 자주 구매하시는 것이 신선도 면에서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생들기름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탁하지 않고 맑고 투명한 황금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도 고소하면서 깔끔해야 하고 쓴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하십시오. 오늘 20분 동안 심장 돌연사의 무서운 현실부터 시작해서 들깨와 생들기름이 가진 놀라운 예방 효과까지 알아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 돌연사는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무서운 현실이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벨상을 받은 산화질소가 혈관 건강의 열쇠입니다. 셋째, 들깨의 오메가3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한 큰술, 올바른 보관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볶지 않은 생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습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혈당을 잡는 천연식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